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네, 오늘은 저 바이브 코딩으로 한 4일 정도 만들고 2달 만에 900만 원 번 그 데스크탑 고양이 앱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애예요. 콤냥이. 그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 900만 원이라서 1,500원. 근데 또 환율이 또 내렸더라고요. 1,400 얼마로. 근데 어쨌든 1,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900만 원 정도 오늘까지 벌었고, 그래서 이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기획했던 순간부터 판매까지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떻게 팔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사실 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라냈는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들은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내서 그, 네, 홍보차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교보문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를, 네, 시몬이라고 하고 11년차 프로덕트 디자이너입니다. 주로 스레드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 20개 넘게 했어요. 20개 넘게 저 커리어 시작하는 순간부터 11년 동안 쉬지 않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했었고, 주로 약간 사내에서 쓰는 그런 것들도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쓰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들도 있고, 네. 그 중에서 뭐, 요즘엔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브 빌딩 클럽은 제가 독서 기록에 퀄렉트 만들고 나서, 이제 그 경험을 공유를 하다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바이브 코딩 하면서 제품 만드는 경험을 좀, 어, 공유하고 그런 정보를 좀 나누려고 제가 바이브 빌딩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픈 카카오톡 방이 있죠.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제가 바이브 코딩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 기록 앱은 작년 5월에 출시를 했고, 콤냥이는 이번 6월에, 네, 출시를 했고, 그리고 7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익화 앱 제작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서비스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2014년부터 쭉 만들었었던 서비스들을 하나씩 뭐 여기 넣지 않은 것도 있는데 만들다가 망한 것들 아니면 뭐 파이썬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넣지 않았는데 네, 모바일 앱도 있었고 웹사이트가 주로 있어요. 주로 웹사이트를 했었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그런 도구들 아니면 제가 아파트 임장할 때 쓰려고 하는 그런 도구들도 있고 네, 여기부터가 이제 제가 2025년 1월부터 이렇게 만든 게 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끝에 콤냥이를 추가해놨어요. 네. 그래서 주로 다 혼자 만들었고, 친구들이랑 만든 것도 한 2가지 정도 있긴 합니다. 여기 이 후반에 만든 것들은 대부분 다 아직 사용 중이고요. 네. 그리고 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이 서비스들은 다 있어요.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자료는 제가 카톡방에 또 공유를 드릴 거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톡방에 안 계신 분들은. 그리고 책을 냈고 이거는 이제 개발 관련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걸 만드실 때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개발 지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물론 AI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배우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시간을 좀 줄여 드리는 거죠.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에이션하고 디자인하고 약간 이런 것부터 실제 앱스토어에다가 올리는 것까지 결제 모듈 붙이고 결제 상품 등록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외부 서비스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 다 여기에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그 서점 가셔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면서 얘는 이제 개발에 관련된 거니까 이 책을 출간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성공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적인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에 돈을 잘 벌어오는 그런 서비스죠.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이렇게 마케팅 어떻게 하냐, 뭐 디자이너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디자인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그리고 되게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운영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토픽을 다룬 그 이제 영상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이거를 쇼츠를 만드는 어, 제품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 그 이제 크리에이터이신 분들은 바이브 코딩으로 본인만의 영상 편집 툴 많이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만들고 있는데,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언제 좀 완성돼가지고 좀 그 유튜브 올리게 되면은 링크 또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이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시몬 치시면은 나올 겁니다. 네. 어, 아, 아예 링크를 조금 어, 여기다가 공유를 드리는 게 나으려나요? 일단은 오늘 내용 진행하는 것이 바쁘니까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이건데, 그 바이브 코딩 4일을 제작을 하고 두 달 만에 900만 원 번 고양이 앱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오늘 상세하게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안 팔릴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서비스를 이미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해봐야지 그냥 이제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왜 안 팔리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다들 하시는구나. 그래서 안 팔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어서 공유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팔기 위해서 또 뭐가 중요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땡땡이 중요한데, 오늘 이 땡땡이 뭔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오늘 싹 풀어 나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독서 기록 앱이랑 콤냥이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콤냥이 제작이 실제로 어떻게 됐었는지 그 상세하게 그 단계별로 한번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콤냥이를 만들면서 제가 팔리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지 좀 나름대로 좀 완벽하진 않겠지만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앞으로 더 큰 어떤 판매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좀 공유를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내용에 결론을 내고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퀄렉트랑 콤냥이에 대해서 이 얘기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래서 퀄렉트는 그 쉬운 문장 수집에 초점을 맞춘 그 독서 기록 앱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책이 이렇게 메인 화면에 나오고 하단 탭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지금 읽는 책에 빠르게 문장 수집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원하는 문장 이렇게 선택하면 AI 교정 추출을 해가지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문장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 하기에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가지고 옛날부터 만들고 싶었던 앱이었는데, 바이브 코딩 이렇게 좀 실험하면서 해보니까 모바일에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든 앱이고요. 그리고 콤냥이는 이런 그 데스크탑 앱이에요. 이렇게 데스크탑에 올려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 마우스랑 키보드 인풋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포모도로랑 스트레치 타이머 뭐 이런 것들도 와요. 그 물 마시라고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뭐
그 가장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나 이제 세션 돌다가 태스크가 완료가 되면 태스크 완료됐다고 또 알려줘요. 네, 그게 제일 지금 요즘에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런 서비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비교하는 식으로 오늘 예,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 건데, 네, 일단은 왜 안 팔릴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그 약간 AI가 그 구현을 잘해주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바로 물어보면 구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할 생각보다 만들 생각을 더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AI가 있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 11년 동안 20개 넘게끔 만들었지만 하나도 팔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독서 기록에 만들면서는 진짜 팔아보자, 아예 작정을 하고 덤벼드니까 좀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좋은 사용성, 물론 당연히 좋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팔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요즘에 그냥 AI랑 바로 시작하죠, 대화.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 AI가 항상 긍정적이죠.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만들어 드릴까요? 그거 만들어 봐 하면은 그냥 만들어요. 거기서 꾸역꾸역 만들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그리고 뭐 어떻게 꾸역꾸역 해가지고 웹사이트 배포도 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될지가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어 이제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또 AI가 이런저런 기능 얼마나 잘 추천해줘요. 이것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것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되게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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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 약간 MVP는 이미 훌쩍 뛰어넘은 어떤 그 제품이 이미 돼버렸어요. 뾰족하지도 않고 뭘 강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제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제품을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케팅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이제 잘 안 팔리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팔 생각을 먼저 하시고 수요를 먼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일 끝판왕이에요. 팔기 위해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팔아야 되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누구한테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누구한테 무엇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해지면 나머지 뭐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제품의 방향성, 뭐 제품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영상으로 하는 게 좋을까? 텍스트로 하는 게 좋을까? 뭐 브랜딩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색깔 어떻게 써야 될까? 느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톤앤매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만 정해지면 그냥 다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누구가 내가 이 무엇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살까?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치밀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 앞에다가 이거를 가져다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 것 같은지. 네. 그래서 뭐 랜딩 페이지 만들고 뭐 페이크 도어 테스트 뭐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사용됐었던 그런 방법인데 여전히 저는 너무 유용하고 너무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항상 랜딩 페이지 먼저 만들어서 그거를 하고 심지어 랜딩 페이지만 만들어서 계속 찍어내는 에이전트 팀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여기서 통과를 해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AI 뭐 그 작동되는 것처럼만 보이게끔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 만들어도 돼요. 네. 근데 결국에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 사실은 마케팅이에요. 네.
이 마케팅인데, 제가 그 마케팅 출간 연계 세션에서도 제가 이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이미 예전 세션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케팅에 대한 오해를 털어야 된다. 네, 마케팅은 제품 홍보랑 다른 겁니다. 어, 네. 뭐 물론 정의가 약간씩 서로 뭐 사람들끼리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 마케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판매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 홍보가 아닌 거죠. TV 광고, 뭐 메타 광고 이런 거는 마케팅에 포함되는 행위인 거지. 이것 자체가 마케팅이 아니고, 중요한 게 오늘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필요랑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니즈고 이거는 원츠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을 하고 이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을 성립시키는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엄청 사실 그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제가 내린 결론인데, 제가 마케팅 관련된 책들 같은 것들 많이 보니까 좀 그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마케팅의 그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그 문제점을 되게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마켓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ing 하는 거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의 제품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모든 활동을 저는 마케팅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냥 대충, 사실 저도 이거를 깊이 좀 고민하기 전에는 보통 워터폴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제품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기획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개발자한테 넘기면 그게 이제 릴리즈 되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팀에서 제품 홍보를 위한 뭔가를 한다. 뭐 광고를 한다든지. 근데 사실 이거는 마케팅이 아니고 이제 제품 홍보인 일 뿐인 거죠. 근데 사실은 마케팅은 제품의 전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기획부터, 그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거부터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품을 제작하기 훨씬 전 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기획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케팅이 같이 돌아가는 거고, 디자인은 그러면 이 마케팅,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건지를 고려를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개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케팅 목적을 이해를 하면서, 그 목표를 이해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제품 홍보는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마케팅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의 결과, 이 전체적인 이 제품이 하나잖아요, 사실. 뭐 이런 절차가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 사용자가 딱 받는 거는 그 서비스, 그 제품, 그것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이런 느낌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딱 제품 그 타겟 사용자가 봤을 때 헐 이거 사야 돼가 나와야 돼요. 이 감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헐 이걸 사야 돼를 어 너무 없어 보여서 헐 이걸 사야 돼 이펙트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 AI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한글로는 멋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 뽐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뽐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없어 보이지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오늘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왜 안 팔릴까는 이제 우리가 방금 다뤘죠. 그 여러분들이 그 파는 거를 먼저 중심에 두고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방금 이제 답을 알았죠. 감정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기준으로 두 제품을 비교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두 제품을 제품의 필요 정도에 따라서 좀 나눈 분류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보셨을 텐데, 이런 개념들을 제품을 어떤
사용자 니즈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 널리 이제 보통 약간 이 중간은 조금 애매해서 말을 안 하지만 이 페인킬러랑 이 캔디 타입의 어떤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킬러는 뭐냐면 주요한 고통을 덜어주는 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들 중에 예를 들면 슬랙을 쓰시는데 슬랙이 없어. 슬랙 같은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슬랙은 진통제 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슬랙이 이모지가 예뻐서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생산성 도구들 그리고 경쟁 제품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좋아야 헐 이건 사야 돼. 뽐뿌 모먼트가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이거 3번인데. 네. 3번 캔디. 캔디는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순수한 즐거움. 그래서 욕구를 채워주는 제품인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게임이나 뭐 디자인 제품 여러분들 가끔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디자이너분들 가끔 얘기할 때 예쁜 쓰레기 이런 얘기 하시죠. 그냥 예뻐서 사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 캔디 제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이 브랜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면 독보적인 성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예쁜 거 하나만으로 헐, 이건 사야 돼. 라는 감정을 갖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비타민은 있으나 좋으나 좀 없어도 무방한 제품이에요. 조금 애매한 위치에. 그렇죠. 비타민 없으면 안 되는데. 네.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죠. 네. 근데 얼마 전에 비타민이 굉장히 효능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있으나 없으나 좀 무방한 그런 제품이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어, 이 페인킬러로 가든지 아니면은 캔디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피보팅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일단은 이 세 가지 그 제품 타입을 일단 유념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 설계인데 그 이 뽐뿌 모먼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콜렉트랑 콤냥이를 기준으로 한번 저 제품 타입을 나눠보면 콜렉트는 그 문장 수집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진통제예요. 근데 콤냥이는 이거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해서 만든 그냥 캔디 제품입니다. 그래서 뽐뿌 모먼트가 각각 콜렉트는 경쟁사 대비 10배 정도 좋아야 뽐뿌 모먼트가 오는 거고 그리고 콤냥이는 그냥 독보적으로 귀엽기만 하면 돼요. 네. 경쟁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두 개가 다 팔리기는 했어요. 왜냐면 두 개 다 제가 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리긴 했는데 그래서 2025년 5월 20일쯤에 제가 런칭을 하고 지금 오늘까지 1년 3개월 정도? 3개월 좀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정도 벌었습니다. 네. 1244달러. 그러면 1800만 원 정도, 1500원 정도로 했을 때 그 정도고. 근데 약 두 달 만에 콤냥이는 5354달러를 벌었어요. 네. 이것저것은요. 이거 갱신을 안 해놨는데 900만 원입니다. 네. 6000달러가 넘어가지고. 그래서 팔리긴 팔렸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왜 제가 퀄렉트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어도 이게 나의 한계인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던 와중에 막 앱 개선하는 와중에 갑자기 콤냥이 꽂혀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성과가 나버려서 이게 내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구나. 나의 고민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물론 당연히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어디에 집중하느냐, 뭘 보고 만드느냐 그런 어떤 매출의 기회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매출의 어떤 속도 차이나 이런 것들을. 이. 그래서 이 제품 판매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제품의 어떤 그 개발 단계가 보통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관 여러분들도 보통 이렇게 하실 텐데 아이디어를 이제 포착을 하고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뭐 경쟁 제품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차별화하지? 내가 이 마켓에서 이 제품을 어디다 포지셔닝 해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내게 조금 더 잘 팔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설을 가지고선 수요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응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랜딩 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링크를 뿌려서 사람들이 얼마나 출시 알림을 신청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반응이 괜찮아 보이니까 이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책정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나서 다 이틀 이내에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이디어 차가는 그 아이디에이션부터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아마 참고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제가 퀄렉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 중에 이제 문장 수집하는 게 불편해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그 페인킬러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설정을 할 때, 독서 기록 앱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 때 작년 5월, 3월쯤에 제가 이거를 2월 중순부터 만들어서 5월 중순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때 독서 기록 앱들을 보면 한 14개 정도 상위 좀 유의미하다 하는 것들 14개를 다운을 받아서 장단점을 정리를 하고 그 앱들에 있는 긍정적인 리뷰, 부정적인 리뷰들을 다 읽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막 그 AI한테 뭐 줬는데 잘 못 읽어가지고 요즘엔 잘 읽죠. 요즘에는 그냥 이제 링크만 넣으면 리뷰 분석해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왜 이걸 했느냐 그 이제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애를 만들면 안 되고 뭔가 달라야 되니까 그래야 선택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다르게 만들 건지를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제 디자인이랑 왜냐면 14개가 전부 다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디자인이 아쉬웠고 UX가 아쉬웠고 그래서 디자인이랑 문장 수집 UX를 차별화하기만 해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런 유료 독서 앱도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와중에 갑자기 스레드에서 다른 어떤 개발자분이 독서 기록에 만들 건데 뭐 이런 거 만들면 어때?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게 엄청 바이럴 되는 거를 보고 그때 당시에는 제 스레드 계정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걸 보니까 월 4,900원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900원에 올리면 가격도 더 싸고 더 예쁘니까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막연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만들 동기는 좀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동기로 그냥 두지 않고 수요 검증 한번 해보고 싶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이제 출시 알림 폼을 넣고 그, 어, 했더니 그 랜딩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링크를 뿌리고 다닌 지 한 3일째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게 알림 신청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반응이 그래도 조금 있구나. 잘 만들면은 판매는 할 수 있겠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이거를 팔기 위해서 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와우 모멘트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핵심 경험까지 그 빨리 도달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 문장 수집 경험까지 최소 단계로 이제 만들려고 그런 중간 단계들을 많이 없애려고 그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가입도 허들이다. 그래서 이제 가입 없이도 시작을 해볼 수 있게끔 익명 시장 같은 걸 넣었고 그리고 이제 시작해서 이제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결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제를 시킬 거냐, 결제 유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장 수집을 하는 앱인데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7회마다 이제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봐야 이제 그 문장 수집이 되는. 그래서 그걸 귀찮게 해서 이제 광고 제거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세팅들이 이제 이런 의사 결정들이 다 이제 제가 제품 판매를 위해서 했었던 그런 결정들이에요. 그리고 가격 정책도 이제 퀄렉트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 3,900원, 연 39,000원, 그리고 평생 이용권은 79,000원이에요. 보통 이 평생 이용권은 연 가격에 보통 한 곱하기 2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품 홍보를 할 때는 제 개인 스레드가 주로 이제 바이브 코딩 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뭔가 그 자기 개발서 많이 읽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뭐 다른 곳에 막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은 못 했는데, 그래서 스레드에 그냥 만드는 과정을 계속 지속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드 인 퍼블릭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올렸는데 사람들이 되게 막 좋아요도 많이 안 누르고,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들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다 나중에 결제도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런칭을 하면서 이 출시 알림 신청을 하셨던 이 181명 이 분들에게 바로 메일을 쏩니다. 그러니까 출시됐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래도 1% 정도는 그 결제를 하세요. 그 여러분들도 뭐 이제 본인이 만들고 계신 어떤 서비스에 만약에 뭐 100만 명이 있다. 그럼 여기 10%만 결제를 하면 10% 결제하는 건 진짜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서 1%로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1, 2% 정도.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어쨌든 간에 사는 거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사면 너무 감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5월 20일에 출시를 했는데 5월 22일에 월구독이 발생을 하고 이 3주 뒤에 6월 11일인가에 평생 이용권 결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엄청나게 또 바이럴이 됐고, 그래서 여태까지 막 쭉 온 게 제 생각보다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계속 그런 바이럴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와도 계속 이탈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MRR이 22달러예요. 그 22달러면 네, 얼마죠? 22달러면 한 3만 원 정도 하죠. 네. 그 정도인데 여태까지 한 1252달러 매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 그리고 콤냥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비슷하게 이 절차들을 다 거쳤는데 이제 그 시작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콤냥이는 이 클로드 온 데스크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클로드 세션이 이제 막 이게 돌 때, 작업 중일 때, 뭐, 그리고 작업이 완료됐을 때, 뭐, 에러가 났을 때, 뭐, 약간 이럴 때,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드 세션이 뭘 하는지를 감지를 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데스크탑 펫이에요, 얘도. 근데 얘를 봤는데 너무 그 원리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연구를 하다가 클로드랑 같이 분석을 하다가 이거 고양이 버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고양이를 또 만들 것인가,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GPT랑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미지 생성도 해보고 이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고양이 폼을 딱 잡고, 그리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이 클로돈 데스크의 이 원리를 차용을 해서 이 테스트 모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키보드를 치면 이 고양이가 꾹꾹이 하는 그 모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제 스레드에다가 올렸는데 그게 좋아요가 340 몇 개가 달려가지고 바이럴이 되는 거를 보고 이거는 판매가 되겠다 확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확신은 했지만 그 랜딩 페이지 만들어서 일단 리드 수집도 했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어 직접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대상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들 사용자의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정말 혜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차곡차곡 모으시는 거를 너무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제작을 할 때는 어 네. 그 귀여운 모션 개발 이게 이제 거의 콤냥이의 전부니까 핵심이죠. 귀여운 모션 개발. 귀여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애착을 느낄 만한 기능. 그러니까 사용자가 결국에 귀여워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약간 콤냥이랑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랜딩 페이지에서 결국에는 얘는 무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션을 최대한 잘 보여줘야 돼요. 그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냥 그 랜딩 페이지에서 콤냥이의 모션들을 막 보면, 뭐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은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이 뽐뿌 그 모먼트가 찾아왔을 때, 그거를 방해하는 가격이면 안 돼요. 이제 뽐뿌가 왔을 때, 바로 살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어야 됐기 때문에 3.9달러 정도, 제가 가격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3.9달러 정도로 하자. 원래는 7.9로 하려다가 3.9로 깎았지만, 그래도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싶어서 옵션으로 1.9달러 개발자 커피 사주기 옵션을 넣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외국 분들이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커피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 홍보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콤냥이는 커스텀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고양이들을 이제 패턴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인플루언서 고양이 영상 위에 콤냥이를 올려서 그 모션을 같이 이제 그 콤냥이가 가지고 있는 모션들을 막 보여주고 그걸 녹화를 해서 그걸 인스타랑 틱톡에다가 포스팅을 하니까 광고 없이도 바이럴이 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콤냥이 관련된 내용들은 이따가 뒤에 상세하게 스크린샷이랑 같이 좀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이, 어, 좀, 네, 당일 결제가, 됐고, 왜냐면 랜딩 페이지 만들면서 계속 그 기능 추가되는 것들 찍어가지고 계속 그 컨텐츠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저, 어, 콤냥이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출시하고, 이 192명한테, 이 출시 알림 신청했었던 분들한테 이메일로 쐈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당일에 결제가 바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6월 1일에 출시가 되고 나서 6월 2일까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틀 정도였던 것 같은데, 160달러의 매출이 났어요. 그래서 콤냥이 퀄렉트는 1년 동안 1252달러를 벌었는데, 거의 하루 이틀 만에 1160달러를 버니까 제가 너무 놀랬어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6,000달러 넘게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매일,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지금 마케팅 제품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귀여움을 제가 볼 땐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달성을 한 것 같다. 콤냥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했었던 그 뽐뿌 모먼트를 잘 구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매출의 어떤 규모나 스피드 차이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퀄렉트는 뭐가 안 됐을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콤냥이를 만들 때에 바로 직전까지 퀄렉트 기능 개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능 개선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이게 제가 퀄렉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레드에서 되게 많은 바이럴들이 있었어요. 한 네다섯 번 되게 큰 웨이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큰 웨이브들입니다. 얘네, 얘네. 이게 다 100명 이상 들어온 크기예요. 이게 아주 제일 컸었던 건데, 얘가 이제 어떤 때였냐면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추석 때, 제가 스레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560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몇 번씩 겪으니까 제가 도대체 왜 빠져나가는 건지
그거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벤트 지금 심어 놓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제 UX 개선도 나름대로 해보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설문을 막 돌려보고 막 이러면서 제가 느꼈었던 건, 퀄렉트가 저는 문장 수집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진통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장 수집을 또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OCR을 통해서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독서 기록의 SNS 어카운트를 막 그 이제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뭐 본인이 이제 그 노트하는 방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되게 충격 먹었었던 건 그 문장 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다 퀄렉트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장 수집을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것만이 어 제대로 된 어떤 문장 수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필사 기능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기는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되게 그 문장 수집 독서 기록 앱이라는 것을 다들 머릿속에 각자가 생각하는 독서 기록 앱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구현한 그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소수는 물론 좋아하지만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거다. 그래서 예상보다 규모가 이제 타겟 사용자들이 되게 작았었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였냐면 독서 기록 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콜렉트의 UX가 좀 우수하더라도 뭐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앱에 아예 없는 기능도 아니긴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뭔가 이걸로는 큰 성공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네. 그쵸, 맞아요. iOS 앱 같은 경우에 지금 사진 찍으면 그냥 텍스트 드래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컬렉트 쓸모 없겠는데? 이런 생각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 글라스도 나오고 이러니까 점점 더 컬렉트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오늘의 주제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실 때, 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심지어 생산성 제품을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 이거 미쳤는데? 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이 있냐를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퀄렉트는 물론 좋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뭐 점수 한 1점, 2점씩 따서 그게 어느 순간 그 선을 딱 넘어가면 뭐 결제할 만하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결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딱 보자마자 그 강렬한 그 감정을 딱딱 꽂아주는 그런 생산성 제품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알랑.kr인가요? 그 무슨 유튜브 영상으로 영어 공부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페인킬러 제품인데 너무 잘 만드니까 이거는 미쳤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판매를 하고 싶다. 결국에는 이 뽐뿌 모먼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 제품에 관련된 이거를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고민이 되실 때는 항상 이게 A 안이 혹은 B 안이 어떤 안이 더 뽐뿌 모먼트에 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럼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뽐뿌 감정은 이 모먼트는 기능이나 뭐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만드시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너무 잘생겼어 혹은 너무 예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외모를 뭐 내세워서 하는 것도 뭐 팬심으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 판매가 목적이라면 그런 것들도 어떤 이 뽐뿌 모먼트를 지지하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는 다 자기 하기 나름에 달려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떤 내가 결정을 내릴 거냐. 근데 그 결정이 뽐뿌 모먼트를 지지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왜 그 웨비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콤냥이를 제가 만들면서 실제로 제가 아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신경 썼던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신경들을 썼는지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이거를 상세하게 제가 좀 그 사이사이에 좀 숨어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 차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돈 데스크라는 애를 먼저 보고 고양이 버전을 생각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방향성 설정하는 거는 이제 GPT랑 이제 그 귀여운 거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이런 반응을 보고서는 이제 이거는 괜찮겠다, 이런 방향성 설정하는데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수요 검증하는 거 랜딩 페이지로 했고, 그리고 제작하는 거 할 때는 그 어떤 식으로 판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작할 때 어떤 것들을 신경 썼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격 책정하는 것도 제가 이제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제품 홍보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데스크라는 애가 제가 노션 거기다가도 올리긴 했지만 이런 애예요. 이렇게 클로드 그 캐릭터죠. 그래서 이 클로드 세션이 이렇게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하고, 생각할 때 또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에이전트 뭐 부를 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네, 알러트 뜰 때 이런 식으로 큰일 났어 이러죠. 호들갑 떨죠. 그래서 이런 애예요. 되게 귀여워요. 네, 그래서 이런 애를 보다가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클로드 코드랑 별개의 앱인데 얘가 이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 클로드 온 데스크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클로드 코드한테.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건지 좀 알려줘 해서 얘가 이제 어떻게 그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 원리를 계속 같이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거 고양이 버전이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직은 클로돈 데스크에 이미 로직이 다 있으니까 그 로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제 빼서 구성을 해가지고 귀여운 그래픽만 입혀도 되게 그럴듯한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귀여운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귀여운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T로 갔어요. 클로드는 이미지 생성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귀여운 게 다니까 이 클로드 이런 얘가 저는 귀엽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애가 있는데 그 좀 픽셀로 만들어진 고양이 캐릭터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애를 만들어 줬어요. 뭐 귀엽더라고요. 뭐 귀여운데 뭔가 좀 뻔해. 약간 너도 나도 그냥 프롬프트 날려서 이런 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막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뭐 뚱냥이로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픽셀 말고 그냥 좀 민자로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봐. 뭐 이렇게 하고, 약간 그 데스크탑에 있는 애니까 이렇게 막 화면에 여기저기 옮겼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풍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네. 그래서 약간 이게 계속 시키는데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갔어요. 핀터레스트를 막 뒤지다가 어 요런 애를 봤어요. 이게 무슨 십자수 그 고양이 무슨 십자수인 것 같은데 요런 애를 이렇게 주면서 얘를 참고해서 좀 만들어 봐. 그래서 물 마시는 그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 꽤 유니크하고 좀 괜찮아 보이길래 이런 느낌으로 가자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드릴 수 있는 약간 팁 같은 거는 뭔가 여러분들도 바로 얘네들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뭔가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뭐를 보기 전까지 사실 알기가 어려우니까 핀터레스트라든지 아니면 무드보드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데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조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던져주면서, 이제 시키면 훨씬 더 빠르게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토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향성, 이 그래픽 방향성을 픽셀로 한 이 정도 픽셀 크기로 구성이 된 고양이를 만들어야지라고 이제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GPT가 이 이미지를 만들어줬으니까, 이 이미지를 만들어줬으니까, 야,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봐 라고 클로드랑 코덱스한테 모두 다 시켰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너무 못 만들죠. 너무 못 만들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AI가 아직 아직 많이 멀었구나. 아직 디자이너들이 살만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피그마를 열었습니다. 피그마를 피그마를 열어서 이거 그래, 어차피 앞으로 콤냥이 여러 가지 모션을 만들 거니까 피그마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피그마를 열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싱을 했어요. 피그마로 픽셀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머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그러면서 현타도 왔지만 절대로 이거는 쉽게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뺏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자체가 그냥 해자다. 제가 정신승리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요즘에 되게 데스크탑 팻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절대 콤냥이 같은 퀄리티로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면 다 AI한테 시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구현이 되게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하고. 근데 이제 그걸 쉽게 따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강점이 하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품 판매나 이런 거에 타격을 좀 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한 번 팔고 말 거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절대 사람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해자가 무엇인가,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걸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거.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져 있지만,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 프레스 하는 이 키 프레스 할 때 이제 키보드에다가 꾹꾹이 하는 이것만 먼저 만들었어요. 이것만 먼저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클로드 온 데스크랑 같이 나란히 놓고 이제 이거를 찍었어요. 이걸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스레드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9.K, 9.6K가 나왔어요. 거의 1만 뷰가 가까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좋아요가 349개 찍혔고,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습니다. 공유도 되게 많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건 가격만 잘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팔리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히, 근데 그냥 뭐 스레드 보면서 좋아요 누르는 거랑 실제로 구매를 하는 거랑 조금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미리 확보해보고 해놓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리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네, 여기 아래 콤냥이 입양하는 폼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에 출시하는 날까지 192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출시하고 이분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요즘에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들었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랜딩 페이지는 여러분들 웹사이트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웹사이트까지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노션에다가 만드시면 됩니다. 노션에 탈리 폼 붙여가지고 그냥 만드시면 엄청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내용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앱 이미지 같은 것들 이제 AI랑 같이 만들어서 대충 이제 스크린샷 찍어서 약간 그럴듯하게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포착했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도만 보여지면 됩니다. 진짜 못생겨도 정말 니즈가 강한 건 써요. 네, 그래서 너무 막 디자인에 처음부터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스레드에다가 올린 거가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이 커스텀으로 제 고양이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 하면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거 커스텀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대박일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커스텀 그 생각이 잘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바로 자기 고양이 사진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한테는 이게 판매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구매 결정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고양이가 아니고 내 고양이처럼 보이게끔 내가 꾸밀 수가 있으니까 약간 다이어리 꾸미기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어, 약간,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내 데스크탑에도 있어. 약간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콤냥이에 대한 애착을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버전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잘 공유를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뭐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공유하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줘요. 이게 되게 저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핵심이 된 커스텀 패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드는 와중에 이제 공유한 이제 포스팅에서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커스텀 이렇게 그걸 이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브러쉬 크기도 다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페인팅 할 수 있고 지우기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몸통 색상이나 아이 색상 눈 색상이나 이런 것들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스텀 패턴도 이 애착을 증가시켜주는 어떤 그런 요소인데 그 애착을 증가시켜주는 요소가 더 뭐가 있을까? 왜냐면 결국엔 제품과 애착이 강해지면 더 오래 쓰고 리텐션이 높아지고 재구매율이 높아질 테니까. 네. 그래서 그 애착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더 추가했었던 게 이, 어, 콤냥이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약간 우리 고양이처럼 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 패턴이 비슷하니까 이름도 우리 집 고양이를 붙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콤냥이한테 알려주면 리마인드 기능이 이제 발동을 할 때 알림이 울릴 때 제 이름을 불러줘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콤냥이랑 나랑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애착 요소들을 더 추가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기능성 제품이다. 뭐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좀 락인 효과 같은 거라고도 하죠. 약간 슬랙 같은 걸 만약에 예를 들면 그거는 애착 효과는 아니긴 하겠지만 비슷하게 어쨌든 거기에 데이터가 많이 모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또 소중하기도 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락인 효과 같은 게 이제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감정적인 어떤 락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애착을 가질 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더 이 서비스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에 이제 매출로 이어질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뽐뿌 모먼트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랜딩 페이지에 다양한 모션들을 많이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모션들을 다 넣고 나서 이제, 이건 사야 돼. 했을 때 바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로그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 이제 바이 콤냥 딱 누르면 이제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이런 거를 괜히 노란색을 써서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커피 그래도 사주고 싶던 사람은 여기 커피 사주는 옵션이 있어.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여기에 고양이도 따로 배치를 해놨고, 네. 귀도 움직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하니까 이걸 노란색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뽐뿌 모먼트가 왔을 때 지체 없이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약간 이커머스 제품들이 이런 거 진짜 귀신같이 하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거는 약간 UX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충분히 그런 결제해야 되겠다, 사야 돼, 약간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빠르게 사용자들이 결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가격 정책 같은 경우에는 뽐뿌 모먼트가 왔을 때 여기에 이제 저항하지 않는 가격선을 설정을 해야 돼요. 3.9가 제가 볼 때는 좀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싸면 너무 제품 자체가 조금 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원래 9.9, 7.9, 3.9 이게 이제 데스크탑 앱들이 보통 이런 가격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 비싼 것들도 있기는 한데 해외 결제는 레몬 스퀴즈라는 거를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선을 고민을 하다가 이 여러 명한테 물어본 결과 한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딱 그 책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자한테 커피 사주기. 이거를 여러분들도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레몬 스퀴지 그건 약간 좀 기술적인 얘기고 개발적인 얘기라서 제가 넣진 않았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레몬 스퀴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요즘에는 패드를 쓰시고 뭐 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시는데 패드를 보통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 제가 레몬 스퀴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근데 저도 패드로 바꿀 겁니다. 패드로 바꿀 건데 이거를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제 개발적인 내용 제가 빼면서 이 내용이 날라갔는데, 그 결국에는 제가 이번에 콤냥이로 만들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서버가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없으면 유지 보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퀄리티를 하면서는 서버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됐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줘야 됐고 이러니까 그냥 사용자 로컬 컴퓨터에서 귀엽게 있기만 하면 되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 없이 만들자. 그래서 근데 이제 서버 없이 사람들이 구매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운로드 받은 거를 바로 실행시켜서 콤냥이를 쓸 수 있으면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막 불법 배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라이센스로 한번 인증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운을 받아서 콤냥이를 열었을 때 라이센스를 입력해서 인증을 통과를 해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인증 시스템을 제가 직접 구축을 하면 또 서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기가 싫어서 그 결제와 동시에 그런 라이센스를 발급해주고 그 인증도 대신 해주는 그런 결제 모듈이 없는지를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레몬 스퀴지가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운영 측면에서의 어떤 거라서 운영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 출판 연계할 때 그 거기 운영편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도 여기 저도 사실 저는 한 번도 다른 개발자한테 커피 사주는 옵션을 선택해 본 적이 없지만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고 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일단 어차피 뭐 이거 넣는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은 시도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런 귀여운 고양이를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랜딩 페이지를 구축을 해놓고 이제는 알리는 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고양이들 이 패턴을 이제 콤냥이를 함께 녹화를 해가지고 이 인스타랑 틱톡에다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고양이, 이런 턱시도 고양이, 이런 콜센터 고양이, 뭐 이런 억울한 고양이, 뭐 이런 검은 고양이, 이런 오렌지 고양이, 이런 애들을 유명하게 이제 바이럴 된 애들만 제가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틱톡이나 이런 데다 공유를 하니까 광고 없이도 꽤 많이 이제 바이럴이 돼서 그 출시 이후에 이제 하루 만에 그 160달러 매출이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이것까지는 사실 다른 그 이제
수단이 없었어서, 네, 아마 이 컨텐츠로 거의 다 난 매출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저렇게 컨텐츠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160가 이제 벌리니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독서 기록 앱과 좀 이 대비가 너무 심해서 그거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했었던 그 결과를 이제 적어가지고 레딧에다가 올렸어요, 포스팅. 왜냐하면 또 콤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타겟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로 충분히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 커뮤니티에 맞춰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다 계속 레딧이라든지 아니면 X라든지 이런 데다가 포스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3개월 해가지고 1년 동안 1K 벌었는데 귀여운 데스크탑 캣은 그 $150 벌었다 하루 만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원래는 제가 콤냥이를 그 랜딩 페이지 만들면서 레딧에다가 여기저기다가 이제 홍보를 하려고 글을 썼는데 레딧이 굉장히 커뮤니티 룰이 빡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글 올리기가 힘든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는 조금 느낌을 좀 다르게 하자. 원래는 콤냥이 이런 것들 만들었으니까 좀 뭐 피드백을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제가 느꼈었던 이런 이 교훈을 좀 정리를 해서 왜 콤냥이가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은지 낼 수 있었던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엄청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26만 명이 받고 그리고 이제 1.5K 이상의 업보트를 받았고 이걸로 인해서 레딧에서는 카르마라는 게 있어요. 카르마라는 게 있어야 글을 쓸 수 있고 막 이런데 이 카르마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1,000개가 넘게 쌓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해외 타겟 제품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만드셔도 해외 타겟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타겟 하지 마시고 그리고 레딧을 항상 좀 주시하시고 미리 계정 만들어 놓고 좀 카르마 같은 것들 좀 쌓아 두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다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네. 네, 콤냥이 매출은 거의 90%가 인도랑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나왔네요. 네. 레딧에서 열심히 저게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거기다가 대댓글 달아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어떤 친구가, 콤냥이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바이럴 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면 좋겠다. 이러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링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였어요. 이 친구, 파라스라는 친구인데, 파라스마단, 뭐 인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콤냥이 랜딩 페이지에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서는 자기 채널에다가 피처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를 해줬는데, 인도의 테크 인플루언서예요. 되게 20 몇만 팔로워가 있는, 근데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14만 4천 명한테 그러니까 좋아요를 받았고 뷰수는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 여기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제 댓글에도 1193개의 라이크가 달렸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콤냥이 인스타 팔로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저한테 콤냥이 너무 귀엽다고 잘 쓰고 있다고 이러면서 콜라보 한번 해볼래? 이래서 이 친구의 팔로워들한테 20명한테 무료 라이센스를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응모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같이 했는데 그 이벤트를 홍보하는 영상도 25만 4천 명한테 이제 라이크를 받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영상이 굉장히 판매를 엄청 부스트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이 2달 만에 한 900만 원 이상의 그게 매출이 나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하루에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한 15만 원 정도는 판매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일일이 그렇게 마케팅 컨텐츠 만들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더 오래 걸렸을 텐데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플루언서들이 물론 이 케이스는 되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다시 뭐 이런 기회가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퀄렉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무료 라이센스를 그 무료 프로 플랜을 평생 이용권을 드리고 이제 한번 그냥 이제 뭐 쓰셔라. 그리고 어, 그, 스레드에서 활동을 하시던 이제 독서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그거를 받으시더니, 그러니까 퀄렉트를 원래 되게 잘 쓰시던 분이었는데, 무료 플랜을 쓰고 계신다길래, 제가 이제 그 평생 이용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퀄렉트를 자기 채널에다가 한번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게 또 바이럴이 엄청 돼가지고, 사용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그게 다, 아쉽게도 또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제품이 있으면 그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 인플루언서들 이거는 이 인플루언서가 소개해주면 되게 핏도 잘 맞고 뭔가 부스트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인플루언서들 목록을 쫙 뽑아서 그냥 무료로 뭐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그 중에서 한 명만 반응이 와도 되게 기회가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너무 추천드리고 이거 말고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 같은 게 있어요. 뭐 태그바이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쓰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거기 너무 제가 써봤는데 너무 퀄리티도 안 좋고 실제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약간 어 그 약간 너랑 나랑 짜고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열심히 또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 아까 파라스 이 친구가 올린 이 게시물 아래에 여기 아래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이 콤냥이가 유료인데 자기가 콤냥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 원하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 콤냥이 되게 그 보안이 취약하네. 뭐 이런 식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 그 자기가 이제 기타 레포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제 거를 완전히 똑같이 그 여기 에셋을 가져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보들, 자기가 생각할 때 유용한 정보 이렇게 옆에다가 더 표시해가지고 약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털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앱스토어나 이런 데스크탑 앱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어떤 그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데스크탑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사실상 그 다운로드 파일 안에 이 콤냥이의 그래픽 에셋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털려면 쉽게 털 수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AI가 워낙 발달을 해서 그 디코딩 하는 거나 이런 것도 엄청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털렸는데 그 너무 이제 그 황당해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깃허브 거기다가 이제 신고도 하고 이러면서 다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스레드에다가 써니까 제 랜선 선생님이신 이 달곰 바미님이 이런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신호다. 뭐 약간 관심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스토리를 레딧에다가 올리라는 거예요. 그 레딧에다가 올리면 이거 분명히 뭔가 반응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도용 사건의 시작부터 제가 뭐 그 깃허브에다가 리포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또 스토리로 썼어요. 스토리로 써서 이제 레딧에다 올렸는데 얘도 터졌어요. 그래서 얘도 그 50만 명이 넘게 봤고 그 아까 아까 이 전만큼은 못하기는 하지만 649 업보트를 받았고 그래서 이게 또 판매로 좀 이어진 것 같아요. 여기 막 댓글들이 뭐 이 사람을 욕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오픈 소스인데 너도 바이브 코딩 했는데 왜 남의 그런 오픈 소스 이렇게 풀어놓은 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냐 저 욕하는 것도 좀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콤냥이 너무 귀엽다 얼마냐 어디서 사냐 이런 것도 있어서 URL 알려주면서 이게 판매로 이어진 것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뭘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제품과 관련된 거면 어떤 것들도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너무 그 오프 토픽이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은 약간 뭐 좀 어거지 같더라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제품 노출되고 이러는 거 그런 기회가 있다면 컨텐츠로 좀 승화시켜가지고 네, 여러분 잘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매출 제가 그 마케팅 컨텐츠 같은 거를 전혀 안 올리고 있어요. 안 올리고 있는데 요즘에 웨비나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안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34달러 정도? 20 몇 달러 벌 때도 있고 그래도 하루에 한 개 이상은 항상 팔리고 뭐 한 10만 원 이상 팔릴 때도 있고 뭐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그래서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매출이 매일 발생은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해요. 막 엄청 큰 액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90만 원에서 얼마죠? 한 300만 원 사이에 어떤 매출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매달 반복 매출 아니고 뭐 언젠간 떨어지겠죠. 콤냥이를 충분히 많이 산 사람들이 충분히 나오면 사실 다른 국가를 빨리 뚫어야 되는데 특히 일본 같은데 귀여운 거 좋아하는 곳들을 빨리 뚫어야 되는데 네. 그 계획은 있지만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자는 동안에 돈을 벌리는 느낌이라는 게 되게 있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에서도.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도 뭔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막 진짜 막 서버 붙이고 막 엄청 다양한 기술이 막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발 지식이랑 그냥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사게 만들 것인가 이것만 잘 겨냥해서 잘 설계해서 세팅만 잘 하면 저는 무조건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그 규모가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 판매를 하는 그 경험을 한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구현이 쉬운 것도 있지만 구현이 쉽기는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뒤에 있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한 번 팔고 말 거라면 그냥 한 번 잘 구현해서 팔고 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계속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시킬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증가시키는 것보다 제대로 뭔가 반응이 오는 애가 있으면 그걸 제대로 조금 키워가지고 그 안정권으로 더 올리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가 이제 이 콤냥이를 제작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기술적인 얘기들은 다 빼기는 했지만 약간 판매의 관점에서 내가 제품을 제가 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좀 얘기를 다 드렸고 이제 콤냥이로 결국에 그래서 배우는 이 팔리는 제품이 뭐냐 하면 제가 네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콤냥이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이 유용하지 않아도 굉장히 힘이 있구나를 일단 배웠고 그리고 이게 잘 될 경우에 되게 독보적인 어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뭔가 캐릭터 상품으로 승화시킨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먼 인 더 룹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가 진짜 일을 못합니다. 아까 SBG 애니메이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거 보셨죠? 그거는 절대 AI가 언제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쓸만한 제품을 만들 땐 사람의 직관과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제일 잘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한 어떤 제품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휴머니드 룹의 어떤 그 가치를 좀 살려서 그 이런 직관과 안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든 게 컨텐츠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설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마케팅 측면에서. 그래서 약간 숨 쉬듯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약간 그런 그 AI를 좀 내가 영상 만드는, 사실 텍스트 쓰는 것보다 카드 뉴스 만드는 게 조금 더 귀찮고, 카드 뉴스 만드는 것보다 영상 만드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AI를 통해서 더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AI 하네스를 가지고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개발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래서 숨 쉬듯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제품과 관련된 거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 좀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자아 같은 걸 좀 키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의 힘,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인플루언서의 힘을 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자체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큰 장점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관심사, 이런 걸 살려서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을 좀 잘 소개해 줄 만한 인플루언서들, 물론 인플루언서들 막 비싸다고 얘기 많이 듣고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뭐 저 인도 크리에이터나 그 인도네시아 크리에이터 그 친구들한테 뭐 무료 라이센스를 주지만 무료 라이센스를 주는 게 제 어떤 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시면서 그냥 미래를 기약하는 거죠. 확률에 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또 주셨는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지만, 네,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상태에서 이 콤냥이랑 이 퀄렉트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 이것도 판매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콤냥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단발성 결제예요. 단발 결제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같은 사용자로부터는 더 이상 매출이 없는 상황인 건데, 근데 결국에 이걸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으로 만들려면 이거를 월 구독 매출로 바꿔야 돼요. 월 반복 매출로 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DAU나 MAU가 굉장히 좀 그 WAU 같은 게 굉장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 200명 정도씩 쓰고, 물론 구매한 건 1000명이 넘는데 한 200명 정도가 매일 쓰는 거 보면 약간 많이 또 이탈을 하시긴 한 거지만, 근데 어쨌든 이 반복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저는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고민하는 이 코스메틱 방향성이 하나 있고 이 퍼스널 OS라는 방향성이 하나 있어요. 얘는 진짜 여러분들 게임 캐릭터 스킨 사보셨죠? 그런 것들처럼 콤냥이한테 막 장난감 같은 거 넣어주고, 뭔가 뭐 선글라스 같은 거 팔고, 뭐 모자 팔고, 크리스마스 나오면 크리스마스 에디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팔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즌 때마다 이런 신제품 같은 거 계속 제가 생산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코스메틱은 사용자들이 지금 콤냥이를 산 이유가 이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콤냥이를 더 귀엽게 만드는 어떤 상품 같은 것들을 더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향성도 그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콤냥이는 데스크탑 안에 살고 있는 애니까 저희가 이렇게 데스크탑에다가 실행을 시켜놓고 예를 들면 뭐 날씨 같은 것들을 알려준다거나, 뭐 이메일을 체크시킨다거나, 이메일 작성을 시킨다거나, 일정 확인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비서로 승격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지금 콤냥이 사용자들이 바라고 있었는지, 뭐 이건 알 수가 없죠. 아마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귀여운 고양이 장난감처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노션 문서 막 작성해주고 이러면 좀 이상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계속 이제 월 구독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근데 확률은 이게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코스메틱이랑 프로 구독하면, 네, 모든 액세서리, 그쵸.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지금 좀 더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퀄렉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진통제인 줄 알았는데 비타민이었다 이런 얘기 했지만, 이것도 결국에 지금 이대로 그대로 계속 두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할 건데, 이 감정을 중심으로 좀 앱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뽐뿌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은 사용자들이 퀄렉트를 들어오고 써보고 싶어 하고 약간 이런 감정은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퀄렉트 사용자들 인터뷰하고 설문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게 잘 쓰시는 분이 퀄렉트랑 북적북적을 쓰신다는 거예요.
독서 기록 앱을 두 개를 나눠서 쓰고 계신 건데 북적북적에 이렇게 자기가 읽은 책을 쌓아두는 UI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읽은 어떤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뿌듯하게 좀 쌓여 있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이런 것이 그 사용자들을 감정적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건드린다는 거죠. 그런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거랑 똑같이 하기는 싫어가지고 약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다르게 좀 개선을 하고 있는데 퀄렉트에 맞는 방식으로. 그래서 퀄렉트는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문장을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 사이에 이제 문장 그 수집되어 있는 뭐 약간 이런 라벨들이 콕콕콕콕 박혀 있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막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그래프로 좀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언젠가 월 구독 사용자들도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로 제가 이제 마케팅 관련된 얘기, 왜냐면 판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케팅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제품으로, 그러니까 퀄렉트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제품이 다시 성장하는 제품의 어떤 그 성장세를 타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제품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판매를 위해서 막 이렇게 힘쓰시다가 이제 이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다. 막 그 바이럴이 됐는데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계속 이탈을 한다. 그럼 이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제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은 뭐냐? 오늘 내용의 결론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물론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싶으시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냥 아이디어가 생각난다고 해서 바로 만드시면 안 되고 누구에게 어떻게 팔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라. 그걸 중심으로 다시 의사결정을 내리면 다른 방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결국에 이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헉, 이건 사야 돼. 이 뽐뿌 모먼트를, 내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이 이 뽐뿌 모먼트를 지지하는가를 확인을 하시면서 제품을 만들어 가시면 분명히 저는 그 규모가 작더라도 매출을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또 그 바이블딩 클럽에 저희 카톡방 오셔가지고 질문 자유롭게 좀 어, 네,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